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빈쌤입니다. 요렇게 해야 되나? 예. 2학년 3모 객관식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수요일 7시 1시간 안에 끝내고 집에 갑시다. 자, 두 당식에 대해서 얘랑 얘인데 얘 값을 구하시고 이렇게 하면 x 제곱이고요. 맞죠? 이렇게 하면 플러스 x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2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거 81%던데 분발하세요. 4 빼기 i의 제곱이니 3이 아니라 4 더하기 1이 되는 5가 정답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p2는 뭐예요? 6d로 그게 두 개 곱해라. 6, 5, 32 정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는 함수 관계가 나와 있는데 5의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5가 되는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러면 얘의 정답은 3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얘를 지나고 얘의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3이겠죠. 부호 반대 역수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3이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에 더하기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0이 되고 y 절편은 10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 사각행렬에서 이 성분이 이렇게 되고 얘네들의 성분의 합을 구해라고 했으니까 A11, A21, A22잖아요. 그럼 1, 1은 2 1, 2는 3, 2, 1은 3, 얘는 4가 되겠죠. 모든 성분의 합은 10, 2가 정답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 얘의 모든 양의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이거 정답률이 의외로 낮아요. 이거 양의 실근이니까 1, 0, 마이너스 7, 6 해가지고 인수분해해서 양수값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더하면 0이잖아요. 1, 1, 1, 1,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0. 그럼 얘 인수분해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 그럼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3 양수근 아니잖아요. x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은 아니고 또는 1 또는 2가 되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함수 얘의 값에 최대값이 5, 최소값이 4라고 했는데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 분모가 0이 되는 애, 뒤에 붙어있는 애 1, b 그 다음에 k 값은 a인데 이게 양수라는 거 나와 있으니까 1, 4분면 3, 4분면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려요? x축, y축인데 이게 1, b를 찍으니 얘를 기준으로 요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3에서 5까지니까 3에서부터 5까지다. 아, 최대값은 F3이구나. 최소값은 F5구나. 답을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A 더하기 B가 5다. 시가 나.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A 더하기 B가 최소값 4다가 되겠죠. 얘들이를 빼겠죠? 그럼 얘는 4분의 2니까 4분의 A, B 없어지고는 1이다. A는 4이다. B는 3이다. 더하면 7이다가 정답입니다. 네, 9번입니다. 다항식 얘를 1차식 얘로 나눈 나머지가 3이면 1번 P-1은 3 끝. 2번 얘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면 P2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3번 얘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R이라고 했으니 2차식은 항등식 세워야 되거든요. P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에 모 QX 나머지는 RX인데 RX는 뭐다? AX 플러스 B. 2차식이니까 1차 이하식이 되는 겁니다. 모르는 문자는 A, B 두 개이기 때문에 식 두 개만 세우면 되는데 마이너스 1을 넣어서 3은 빵이 없어지죠.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두 번째 2를 넣어서 마이너스 3은 빵이야 또 없어지죠. 2A 더하기 B가 돼요. 이 두 식을 빼면 6은 마이너스 3A가 되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B는 1이 됩니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죠? 따라서 RX가 뭐가 됩니까? 4번 RX라고 하는 것은 AX 플러스 B이므로 플러스 1이 되고 R 3의 값 마이너스 5가 정답입니다. 1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K에 대해서 두 행렬 요 둘이를 곱한 게 이게 되는데 이렇게 곱하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 바로 해버리죠. 뭐 K-6 그 다음에 1 더하기 12 13인 건 알고 있었고 얘는 K제곱 마이너스 10 얘가 이거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20이 B가 되겠죠. 그럼 얘가 A다 가 되고요. 얘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가 되니까 여기서 식을 하나 만들어내면 되지 않을까요? K제곱은 10 더하면 9이므로 양수 K는 3이 됩니다. 그러면 3번 여기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수 K가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럼 4번 얘가 뭐가 된다? 17이 되니까 17이 B가 된다. B는 17이 다? 아닌가? 잠깐만. K 플러스 예? 예? K가 3이잖아. 3 쏘리. 17이 아니고 B는 23이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22다가 정답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만 잘 보면 돼요. 첫 번째 얘는 A 이하이다. A 이상이다의 부분이 P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사이값이잖아요. 그래서 5에서 X가 9 사이값이다로 갑니다. 그런데 Q가 먼저 나왔어요. Q가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쏘기에 충분하다 이기 때문에 지금 진리집합 Q랑 P의 여집합을 보면 이게 진리집합 버전이죠. 여집합을 보면 이 방향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은 A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러면 A보다 작다가 이 5에서 9 사이를 포함하여야 되겠네요. 5에서 9 사이에 있는 값이 A보다 작다가 포함시켜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자연수 A의 최소값은 얘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A가 9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빵꾸 뚫리잖아요. 따라서 A는 9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자연수 A의 최소값은 4번 12다가 정답입니다.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3점짜리네요. 그쵸? 네, 12번입니다. 문제가 하라는 대로 잘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림과 같이 얘의 함수와 얘의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눈치채셨어요? 요 둘이는 무슨 관계에 있는 함수입니까? 그렇죠. 역함수의 관계예요. 역함수라는 것은 교점이 어디서 나와요? y는 x에서 나오겠죠. y는 x에 대해서도 대칭이 있고요. 끄적끄적 살짝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gx는 4분의 1의 x제곱, fx는 2루트 x. 요 둘이는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그럼 이 a라는 좌표는 y는 x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씩 구해야죠. 만나는 점주의 원점 5가 아닌 얘를 1번. 자, 교점 구해야죠. x제곱은 2루트 x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랑 교점을 구하는 대신 얘랑 y는 x랑 교점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x제곱은 4x다. x는 0 또는 4다가 됩니다. 따라서 a, 원점이 아닌 a의 좌표는 4,4가 되겠네요. 여기 때려 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선분 OA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1대3인 관계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공식을 써도 되고요. 안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얘가 5고요. 얘가 A 4,4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1대3이래요. 맞나요? 잠깐만요. OA를 1대3 맞죠? 1대3이죠. 그럼 이 직각삼각형 만들면 얘랑 얘도 1대3이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얘랑 얘도 1대3 아니겠어요?
그런 관계가 성립하니까 여기 좌표는 뭐가 될까요? 여기 좌표는 이게 4에서 1대 3이면 얘가 1이고 얘가 3이면 되겠죠. 여기도 요 길이 총 길이가 4잖아요. 1대 3이면 얘가 1이고 얘가 3이면 되겠죠. 따라서 요 점의 좌표는 몇 콤마면 P점의 좌표는 1,1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 y는 1인 직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2번 정석대로 하면 되죠. 0,0이랑 a 몇 콤마며 4,4에 대해서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p 1 더하기 3분의 4, 1 더하기 3분의 4, 1,1 되겠죠? 이렇게 수식으로 구해도 됩니다. 그럼 걔와 얘랑 만나는 점을 따로따로 구해주겠죠. 구해주면 b가 4분의 1,1이 되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1 집어넣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1이 되는 1이 되는 x의 값이 되니까 c는 2,1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생기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라고 하니까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어떻게 돼요? 요 값이죠? 2-4분의 1 높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 4에서 1을 빼면 되죠. 요 거리가 3이니까 곱하기 3 계산하면 됩니다. 2분의 3 곱하기 4분의 7이 되겠네요. 8분의 21 2n이 1이 정답입니다. 자 13번입니다. 이런 복소수 문제에서 z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z를 a 플러스 bi로 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z바 더하기 2z가 2i라는 걸로 모르는 문자 a, b 두 개를 세울 수 있겠다.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더하기 2배의 a 플러스 bi는 0 플러스 2i이다. 그럼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 플러스 2a에 더하기 2bi가 0 플러스 2i다. 따라서 얘는 0이 돼야 되고 얘는 2가 되어야 되니 b는 1이다가 되겠네요. 그럼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죠. 그럼 b가 1이니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는 a의 유일한 값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z는 a 플러스 bi가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돼요. z 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i의 제곱은 1 마이너스 2i 플러스 i 제곱 얘 두 개 사라지고 마이너스 2i가 정답입니다. 자 이제 4점짜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워낙 유명한 문제예요. 지금 얘가 최소값을 구해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선분 더하기 선분인데 자 한번 문제를 볼게요. 이거는 정말 흔한 문제예요. 자 C라는 원이 있고 이 중심을 그냥 저 C라고 할게요. 7,3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이 있다. 그리고 와 점 2,0이 있다. A 2,0이 있다. 그런데 지금 원 C 위의 점 P 그 다음에 이거 어디인지 몰라요. 뭐 움직여요. 그 다음에 y는 x 위의 점 q 요것도 움직여요. 에 대하여 aq 더하기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지금 이거는 방향이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방향이라서 쉽지 않아요. 뭐가 쉽지 않냐면 펴기가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했는데 이거는 이 y는 x에 대해서 같은 방향에 있죠. 같은 방향에 있으면 직선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최단 거리를 물어보는 거고 최단 거리는 직선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방향인 얘를 다른 방향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요 y는 x에 대해서 얘 또는 이 원 위에 있는 이 p를 대칭시켜야 돼요. 얘를 옮기거나 저는 얘를 옮겼습니다. 그럼 얘가 a 다시 0,2가 되겠죠. 그러면 사실 이 길이는 같은 거 아니겠어요? 조금 약간 그거하게 그려 볼게요. 이게 완전 아예 뭐 그냥 요렇게 아닌가?
요렇게 네, 조금 사실적으로 그려볼게요. A-는 0,2가 됩니다. 대칭을 했으니까요. 맞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요 길이랑 결국 요 길이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원위에 있는 점 P와 그러니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결국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위에 있는 점 P까지의 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요 정도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죠. 요 정도 되면 되는 건데 쉽지가 않죠. 그럴 때 어떻게 구합니까? 원 밖에 한 점에 대해서 이 길이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요?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직선이죠? 반지름을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최단거리 D, 디스턴스, 거리가 나오겠죠? 따라서 대칭이동시킨 얘와 어떤 것 사이의 거리 C라고 하는 7,3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빼기 루트 2 해주면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최단거리가 구해지는 거예요. 최단거리 D는 어떻게? A-C의 거리의 빼기 루트 2 이게 정답이고요. A-C의 거리가 되는데 주점사의 거리 루트 49 플러스 1 빼기 루트 2 루트 55 루트 2 빼기 루트 2 4루트 2가 정답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15번도 뭐 조금 까다로워요. 문제 자체가 까다로운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하나씩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공통부분, 교집합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수분해는 x-3, x 플러스 1입니다. 그게 0 이상이기 때문에 얘는 바깥값이죠. x축의 수직선에 대하여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거나 3보다 같거나 크다, 크거나 같다. 네, 요런 첫 번째 해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두 해의 사이 값인데 두근 x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 또는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 둘 중에 누가 큰가요? 혹시 무조건 얘가 큰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얘가 클 수도 있잖아요. a가 음수면요, a가 마이너스 100 넣어보세요. 얘가 크죠? 그러니 이거 모르는 거예요. 누가 큰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다라고 적어야 되는데 이걸 적어야 될지 저걸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다 해봐야 됩니다. 알아야 공통근을 구하죠. 근데 모르죠.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가 a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라고 합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 요쪽으로 넘기면 2보다 2의 그즉 a가 1보다 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두 번째 해가, 첫 번째 해는 제가 맞잖아요. 첫 번째 해는 제가 맞는데 두 번째 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다가 되겠죠. 그럼 얘랑 얘의 공통범위가 정수 6개가 나오도록 하는 a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사이 값이고 얘는 바깥 값이고 공통애가 6개가 나오는 걸 찾아라. 근데 a는 1보다 크다 했잖아요. 그러면 네, 2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전 다 해봤어요. 2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의 범위는 등호가 포함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값이 6개가 안 되는데 공통애를 구해서 6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모순입니다. 끝. 안 돼요. a가 3이라고 할게요.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죠. 요것도 6개가 됩니까? 이게 6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집합이 6개가 되겠어요? 안 돼요. 조금 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에서 얘가 2까지요. 그럼 이게 왠지 6개가 될 것처럼 보이나? 6개가 될 것처럼 보이나? 우리 범위는 어디서부터 해요? 마이너스 1 이하에서부터면 여기 몇 개가 안 되죠? 그리고 3 이상이니까 이게 안 되죠. 모순이에요. 6개가 안 나오잖아요. A는 5라고 할게요. 그럼 범위는 충분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5에서 3까지. 근데 이렇게 되는데 3 이상이다 해서 3에서 나오는 건 없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해서 공통의 하나 정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4개밖에 안 나오죠. 모순이에요. 그래서 양쪽으로 뭔가 하나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요. 6이 정답입니다. 마이너스 6에서부터 마이너스 6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4보다 크다. 4보다 크다. 요렇게 되는데 지금 얘가 3 이상이다. 하나 나왔죠? 하나 찾았죠?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해서 5개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총 6개가 맞는 거예요. 하나 찾았습니다. 선생님 답이 없는데요? 당연하죠. 모든 정수의 값을 구해라 했고 하나 더 나와요. 근데 선생님 어떻게 하나가 더 나옵니까? 아직 안 한 경우 있잖아요. 누가 큰지 모른다 했죠. A-2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즉 2A가 2보다 A가 1보다 작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작은 것에서부터 마이너스 A까지라는 범위가 나오고요. 이때도 같은 방법으로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0 한번 해보면 얘는 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이게 6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A는 1,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얘가 6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에서부터 2까지. 얘가 6개인데 정수는 6개가 아니잖아요. 빼요. A는 마이너스 3. 이거는 마이너스 5에서 3까지 뭔가 충분할 것 같으나 3 이상이다 해서 여기서 겹치는 부분 없죠. 근데 마이너스 1 이하이다 해서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니까 다음 게 되겠구나.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6, 얘가 4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해에 대해서는 아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여기 5개랑 여기 3 하나 되는 거 확인했었잖아요. 요 둘이가 정답이고 얘 둘이를 더하면 2G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경우를 나누는 그 개연성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동화책 3권이 있고 서로 다른 시집 3권이 있고 6권을 당하고 줍니다. 1학년 학생 2명과 2학년 학생 3명, 5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줄 때 단 5명의 학생 중 책을 한 권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 누구든 책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책이 있는데 동 A, 동 B, 동 C랑 동화책 A, B, C랑 시집 A, 시집 B, 시집 C가 이렇게 총 6건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묶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2학년 A, 2학년 B, 2학년 C와 1학년 A, 1학년 B로 나누어 주는 활동을 한답니다. 좋은 취지의 행동이네요. 자, 그런데 다음 조건에 만족시킨대요. 동화책은 2학년 학생에게만 나눠준대요. 그러면 동화책이 몇 권이에요? 하나, 둘, 3권이죠? 2학년은 몇 명이에요? 3명이죠? 그럼 이거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화책 A, B, C를 2학년 1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2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3명에게 다 나눠 주는 경우도 있을까요? 4명에게 나눠 줄 수는 없죠. 4개니까요. 자, 일단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2학년에게 나누어만 준다고 했지 이게 몇 명에게 나누어 준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집 2권 이상 받는 학생은 없대요. 근데 보니까 시집은 동화책은 2학년한테만 나눠줘야 돼요. 근데 시집은 그런 말이 없어요. 모두 다 가능합니다. 모두 다. 근데 시집은 2권 주면 안 된대요. 그럼 1학년한테 2권 한 권 이렇게 주면 안 된대요. 한 권 한 권 주거나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마지막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5명의 학생 중 책을 한 권도 받지 못한 학생은 없죠. 근데 봐봐, 2학년은 동화책도 받을 수 있고 시집도 받을 수 있죠. 근데 1학년은 시집만 받을 수 있죠. 동화책 못 받잖아요. 그러면 시집이 동화책 2명 시집이 1학년 2명을 책임져야 되겠네요. 무조건. 시집이 1학년 2명을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근데 두 권 받는 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한 권이 있겠죠. 그걸 골라야 되겠죠. 31. 그 남은 한 권은 누구한테 주겠는가예요. 그럼 2학년한테 가야죠. 그러니까 시집 3권 중 2권은 무조건 1학년한테 가야 되고 그래야 1학년이 책을 받아요. 한 권은 2학년한테 가야 되니 동화책을 한 명한테 나누어 줘 버리면 동화책을 한 명한테 몰빵해 줘 버리면 시집을 한 명만 받으니까 공백이 생겨 버리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집을 한 권만 2학년이 받을 수 있으니 동화책은 한 명한테 몰빵해 주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이 말에 모순이 생겨요. 그러니까 2명한테 줄 수도 있고 3명한테 줄 수도 있겠죠. 이제 그걸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먼저 동화책부터 배열해 볼게요. 2학년한테 배열합니다. 3명한테 배열하는 게 제일 간단한 것 같은데요. 3권을 3명한테 배열하는 것은 3팩토리얼이죠. 3권을 3명한테 배열하는 것은 3팩토리얼이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상황이 이어집니까? 무슨 상황이 이어져요? 시집을 배열하는데 2권은 1학년한테 배열하고 2권은 1학년한테 배열하고 1권은 2학년한테 배열해야 되는 거잖아요. 2학년, 학년. 그렇기 때문에 그 2학년한테 배열하는 1권을 정해야 되겠죠. 시집을 2권 이상 받는 학생은 없다 했지만 여기 한 권 동화책을 받았어도 다른 1권을 받아도 돼요. 시집 1권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없잖아요. 시집만 2권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시집 배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학년한테 줄 3C2를 고릅니다. 그래서 나눠줍니다. 1학년한테 줄 책을 고르고 배열합니다. 네가 뭐 가질래? 네가 뭐 가질래? 그렇게 배열했죠. 그럼 1학년은 끝났죠. 그 다음에 남은 1권을 2학년한테 줍니다. 2학년한테 주는 가지수는 어떻게 돼요? 3명 중에 1명을 골라야 되겠죠. 2학년한테 책을 배열, 시집을 배열하는 거예요. 이러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명한테 줬다라고 합시다. 자, 특별히 2명 누구냐면 A랑 B한테만 동화책을 2권 1권 나눠서 줬다고 합시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나요? 자, 일단 2학년한테 나누는 가지수가 3명 중에 2명을 골라야 되겠죠. 누구한테 줄지. 3C2를 골라요. 그 다음에 그 2명 A, B가 정해지면 걔네들을 전부 다 두 가지 동화책 A한테 준다, B한테 준다, A한테 준다, B한테 준다, A한테 준다, B한테 준다. 2의 3승을 계산합니다. 근데 이거 한 명 2한테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권을 고른 건데 A한테만 몰빵돼도 안 되고 B한테만 몰빵돼도 안 되잖아요. 그 경우를 빼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두 2A한테 가거나 1, 모두 2B한테 가거나 1 더하기 1 두 가지를 빼주는 거예요. 몰빵되는 경우를 빼줍니다. 그러면 동화책 배열이 끝났어요. 자, 그럼 시집 배열입니다. 못 받은 애가 있죠. 무조건 1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1학년한테 배열할 책 3C2를 정합니다. 2팩토리얼 합니다. 2학년한테 줄 때는 그냥 걔한테 그 남은 권수를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러면 다 푼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로 사실은 나눈 거죠. 그럼 두 가지의 곱사건 해가지고 이 두 가지는 더하면 정답이에요. 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8, 6이죠. 6, 3, 18에 곱하기, 이거 다 곱하기입니다. 3 곱하기 2, 6입니까? 예. 3 곱하기 2, 6이죠? 네, 맞죠? 뭐 계산이 틀린 것 같냐? 네, 는 108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두 번째는 6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니까 6 곱하기 또 3이 되겠죠. 36 곱하기 3이니까 또 108이 되겠습니다. 더하면 216이 답입니다.
네,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원 얘가 있다. 얘와 직선 얘가 있다. y는 mx랑 이 원이 있는 거예요. 이 중심 a는 몇 콤마 몇입니까? 3,36.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3이 되겠네요. 그래서 x축 y축에 다 접하는 그런 원 네,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얘네들과 만나 예, 됐고 중심은 a. 점 a에서 y는 x에 대한 수소의 발을 h. 이 수소의 발을 h라고 한대요. 저 그 라이브로 처음 풀 때는 저 어떻게 풀었냐면 h의 좌표를 구했어요. 혹시 h 좌표 구할 수 있을까요? h 좌표 어떻게 구해요? 직선 AH를 첫 번째 방법. H의 좌표를 구했다. 그 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직선 AH를 구해요. 그 다음에 얘와 y는 mxy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 됩니다. 못 구하는 건 아니에요. 저 구했다니까요. 라이브로 풀 때 h의 좌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m제곱 플러스 1분의 3m 플러스 3, m제곱 플러스 1분의 3m제곱 플러스 3m. 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많이 구할 수 있잖아요. 예, 뭐.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나서 이렇게 풀이 안 하려고요. 더 좋은 두 번째 방법으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원과 직선의 할선의 비례식 이용하면 좀 더 간단하긴 한데, 네, 그거는 뭐 예, 풀이집 보고 알아서 연구해 보십시오. 어쨌든 자, A 내리수섭에 H 있고 직선 얘가 원 얘와 만나는 점 중에 O와 가까운 점을 B라고 하자. 네. 그때 OH 대 BH의 길이가 루트 3대 1. OH는 요 긴 거잖아요. BH는 짧은 거고요. OH는 긴 거예요. 이 B가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으니까 결국 이 BH의 길이와 OH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네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반지름 3을 그어가지고 그 다음 얘는 뭐예요? 3루트 2가 되죠? 직각삼각형 보입니까? 피타고라스로 예구하고 예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AH를 알아야 되죠. 따라서 자 3,3에서 자 1번 뭐를 구하자? AH를 구하자. AH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Y는 MX와 A라는 3,3 사이의 거리 D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MX 빼기 Y는 0과 3,3 사이의 거리 D가 AH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3 집어넣습니다. 절대값 3에 마이너스 3. 이게 AH의 길이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BH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BH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잖아요. BH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9 빼기 AH의 길이의 제곱이므로 맞아요? 9 빼기 m제곱 플러스 1분의 3의 제곱 9로 묶고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얘 통분합니다. m제곱 플러스 1분의 9m제곱 플러스 9 빼기 9m제곱 플러스 18m 마이너스 9. 그럼 이렇게 두 개씩 사라지죠?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m제곱 플러스 1분의 18m이 되겠네요. 그럼 BH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가 돼요? 양수니까 루트 씌우면 되겠죠. 네, 이렇게 BH의 길이를 구했습니다. 이제 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OH의 길이만 구해서 답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3번 OH의 길이를 구할게요. 그거 어떻게 구하는데요? OH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의 제곱 피타고라스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면 되겠죠? 18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AH의 길이의 제곱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8 마이너스 AH의 길이의 제곱이 아까처럼 계산하면 m제곱 플러스 1분의 9의 m제곱 빼기 2m 플러스 1이 되겠죠. 네. 그러면 물론 뭐 이렇게 막 통분하고 계산해도 되겠지만 그냥 뭐 나중에 어떻게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루트 18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분의 뭐 계산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9의 m 마이너스 1의 제곱. 간단한 형태로 뒀어요. OH의 길이를.
자, 그런데 4번 어떤 관계가 성립합니까? 루트 3bh는 OH이므로 루트 3bh 그러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루트 3이 여기 18에 곱해져 들어가 54m은 OH 루트 18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분의 9의 m 마이너스 1의 제곱요. 양변 제곱해서 좀 정리할까요? 양변 제곱하고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을 해봐요. 그럼 54m은 18의 m제곱 플러스 1의 빼기 9의 m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게 됩니다. 54m은 18m 제곱 플러스 18에 마이너스 9m 제곱 플러스 18m 마이너스 9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9m 제곱이 되고 18m 넘어 마이너스 36m이 되고 플러스 9는 0이니까 맞나요? 네, 9로 약분하죠. 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0이 되니 m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m은 양수 아니겠습니까? b 다시 공식 쓰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3이 되겠네. 따라서 2 플러스 루트 3 m은 2 플러스 루트 3. 아니 근데 이것도 양수고 m은 2 마이너스 루트 3도 양수죠. 근데 m이라고 하는 직사의 기울기 0에서 1 사이라고 했죠. 얘는 안 되겠죠. 2 마이너스 루트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아까 그 할선과 그 원의 현 사이의 거리 이걸로 공식으로 풀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찾아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 경험적으로 알아두세요. 근데 이게 라이브로 못 쓸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나야 푸는 거니까 뭐 그렇게 자연스러운 풀이는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저는 17번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 아래로 볼록이겠죠. 이게 뭐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만나지 않는지는 모릅니다. FFF 모릅니다. 모르니까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얘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t의 값이 다 있는 건 아니고 마 1이랑 7분이래요. 마 1이랑 7분이래요. 이 두 경우에 대해서만 3개가 된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얘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얘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근데 이게 그러면 얘는 최대 근이 2개잖아요. 얘도 최대 근이 2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근이 3개라는 얘기야? 이거 중근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얘가 1개, 2개이거나 얘 2개, 1개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중근을 가지는 경우가 아닐까요? 그렇게 좀 생각이 된 거예요. 근데 fx가 근데 요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ft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두 번째 이 식의 의미,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fx라고 하는 y는 fx를 y축으로 얼마만큼? 3분의 1 ft만큼 평이시킨 거예요. 평이시킨? 물론 양수면 위로 올라갈 거고 음수면 밑으로 내려가겠죠. 평행이동시킨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에 중근이었든 평행이동한 후에 중근이었든 둘 중에 하나는 중근이어야 실근이 3개다.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라고 해봅시다. fx가. 그러니까 원래 중근이라고 해봐요. 원래 근이 1개예요. 자, 그러면 얘를 위로 올리면 3분의 ft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위로 올리면 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위로 올리는 건 안 돼요. 그럼 아래로 내려야 되죠. 근데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내리든 이렇게 내리든 이렇게 내리든 전부 다 근이 1개 플러스 2개니까 3개가 맞겠죠. 그러면 이게 2개밖에 없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조금만 내려도 근이 생기고 또 조금만 내려도 근이 생기고 2개 생기고 2개 생기고 2개 생기고 다 2개 생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없나?
원래 근이 없었나? 근데 없었는데 평행이동에서 최대 2개인데 어떻게 3개가 돼요? 0 플러스 2는 3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 봐봐. 얘는 원래 근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면 평이 한 다음에 위로 올려야 평행이동이 되겠죠. 평이 한 다음에 1개로 바뀌어야 더하기 3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꼭지점의 y좌표만큼 올려서 얘가 이런 함수가 되어야 처음에 실근 2개, 평행이동한 후 실근 3개가 되겠죠. 하나가 더 추가돼서 3개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얼마만큼 올려야 되는 것이다. 이 길이가 어떻게 되는 것이다. 3분의 1 ft가 되는 것이다. 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얘는 그러니까 꼭지점의 y좌표는 자, 이걸 어떻게 좀 잘 적어보죠. 이 꼭지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1 ft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는 t가 2개밖에 없다 했거든요. 이렇게 되는 t가 2개밖에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수값이, 이거 함수가 y값이잖아요. 이 y값이 되는 t가 2개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가면 이 길이랑 같을까요? 그러면 그 3분의 1 ft라는 함수값이 되는 이 x값이 2개밖에 없다고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이제 종합하여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요? x축, y축, 뭐 y축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고. 자,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 되라. 아니, 안 되네.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 맞죠? 그러면 이 꼭지점의 이 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f t가 되는 거고요. 이 t는 마이너스 1하면 7이니까 그냥 7일 할게요. 그러면 여기 위에 y는 3분의 1 f7이 있겠죠? 똑같은 거리에. 그렇게 되는 x값 2개가 뭐다? 마이너스 1과 7이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이게 좌우 대칭축에 의해서 마이너스 1과 7은 대칭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이 대칭축 x는 뭐가 될까요? 얘 둘이의 평균. 그러니까 대칭축 x는 꼭지점의 x좌표는 3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식에 다 됐어요.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과 7의 평균인 3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꼭지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1 f 7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최고차항 1이라 했죠?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끝이에요. 자, 어떻게? fx는 최고차항에서 1인 3, 쟤를 꼭지점으로 갖는 2차 함수식이다. 그럼 여기 이 f7 구하기 위해서 x에 뭐를 집어넣으면 7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f7은 16 빼기 3분의 1 f7이 넘겨서 3분의 4의 f7은 16이다. 이렇게 갖고 나오고 계산하면 f7은 12가 됩니다. 그럼 얘가 마4가 되는 거예요. 마4. 왜 다 지워졌냐 이거. 네, 12가 됩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네,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따라서 뭘 구하면 정답이 F10을 구하면 정답이죠. 이게 3번입니다. 어떻게 돼요? 49 빼기 4가 되니까 45가 정답.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다 풀 수 있겠니? 자, 19번입니다. 집합 x가 있어요. x는 1, 2, 3, 4, 5, 6, 7, 8, 9, 10이래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그러니까 a, b는 여기에 포함돼야 돼요. 그러니까 a, b도 1, 2, 3, 4, 5, 6, 7, 8, 9, 10 중에 있어야 돼요. b-a의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그런데 교집합이 2개고 차집합은 3개래요. 그러면 1번 이거 그림 그려보면 자, 한 페이지 넘길게요. 선생님. 3문제 남았는데 지금 10분, 20분 남았. 다 할 수 있겠니? 해봅시다. 자, 1번 그림 한번 가에서 그림 한번 그려보면 x라고 하는 원소 10개짜리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는 2개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리고 여기는 3개가 들어가야 된대요. 괜찮아요? 그러면 MB의 원소, B의 원소 자체는 5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뭐 그런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나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2번 나입니다. 자, 만약에 P가 교집합에 들어간다면 3분의 P 더하기 2는 이 차집합 A, B 차집합 A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B 차집합 A 또한 B 또한 A 또한 X 또한 전부 다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죠. 그러면 얘가 약분이 안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따라서 P 플러스 2는 3K, 3의 배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3K가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P 플러스 2가 3이면 되겠죠. 3이면 어떻게 돼요? P가 1이면 되겠죠. P는 교집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1로 두는 겁니다. 얘 하나를 1로 두는 거예요. 네, 하나를 1로 두는 거예요. 근데 1이 되면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3이니까 1이 B차집합 A에 들어가죠. 교집합에도 들어가고 차집합에도 들어가고 이건 모순이죠. 불가능하죠. 안 돼요. 1번은 제껴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P 플러스 2가 뭐일 수 있어요? 6일 수 있죠. 3번입니다. P 플러스 2가 뭐일 수 있어요? 9일 수 4번입니다. P 플러스 2가 12가 되나요? 10이 되면 되잖아요. 얘가 10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P의 값은 3씩 더한 4, 7, 10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교집합에 들어가는 원소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값이 순서대로 뭐가 되나요? 2가 들어간다. 그래서 얘를 경우 1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이 들어간다. 경우 2. 그 다음에 1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가 들어간다. 경우 3. 그런데 경우 3. 그런데 이 값이 두 개이므로 얘도 두 개만 알 수 있는 거라서 이 경우 1, 경우 2, 경우 3 중에 두 개씩만 택해야 돼요. 세 개가 다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교집합이 두 개라는 사실은 모순이잖아요. 교집합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4도 되고 7도 되고 10도 된다?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볼 건데, 근데 경우로 나와서 해볼 건데, 차집합이 결국 최대가 돼야 되죠.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걸 먼저, 이 두 개를 먼저 한 거예요. 왜냐면 차집합이 3, 4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미 7이잖아요. 그래서 좀 숫자가 좀 가까워지니 전 요걸 먼저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경우를 먼저 했다고요. 3번 경우를 나눌 건데 경우 2, 3을 적용한 x를 구해 보자고요. 그럼 교집합에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7과 10이 있으면 되죠. 그러면 7이 있으면 옆 B차집합에 뭐가 있어야 돼? 3이 있으면 되죠. 10이 있으면 4가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한 숫자가 더 있어야 돼요. 근데 다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Q가 차집합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3 또는 4가 차집합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Q에 더하기 3이 A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3이 들어갔죠? 그러면 A에 뭐가 있어야 돼요? 6이 있어야 되죠? 4가 들어갔죠? A에 7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 7이 여기 있는 거 아닌데요? 아니 꼭 차집합에 있을 필요 없어요. A에 7이 있죠? 여기 교집합이 있죠? 그럼 된 거죠? 됐어요. 3, 4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 숫자 중에서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8, 9, 10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8에 3을 더한 11이 있어야 돼요. 12가 있어야 돼요. 13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8, 9, 10은 안 돼요. 그럼 여기 7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7은 여기에 있잖아요. 교집합에. 안 돼요. 그럼 6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6이 들어가면 불가능하죠. 6은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또 안 돼요. 그럼 5가 들어가면 될까요? 5가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8이 들어가면 되고 겹치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5 가능하네요. 5 가능하고 5 또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3, 4랑 그러니까 B차집합 A라고 하는 것은 3, 4 들어가고 나머지 한 자리에
5 들어갈 수 있다. 또는 근데 밑에 뭐 몇 개 더 있을지 모르겠죠. 3, 4는 안 되고 2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5가 들어가면 5가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그럼 되죠? 1이 들어가면 돼요. 4가 들어가면 4는 중복해서 안 돼. 1은 안 되죠. 그러면 2 또는 5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합의 최대값을 구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3, 4, 5를 더한 12가 있으니 일단 3번이 답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뭐 다 해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런 말을 혹시 하실까봐 다 해보겠습니다. 경우 1, 2 해볼게요. 경우 1, 2 지금 요 경우를 한 거잖아요. 경우 1, 2를 하고요. 경우 1, 3을 하고 이렇게 세 개를 해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경우 1, 2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A가 있습니다. B가 있습니다. 1, 2면 4, 7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4가 있으면 2가 있어야 되고 7이 있으면 3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네모가 있어야 되고요. 2가 있으면 5가 있어야 되고 더하기 3, 이게 6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8, 9, 10은 안 된다 했죠? 8, 9, 10은 아예 안 돼요. 더하기 3이 안 되니까 7은 여기 있으니까 안 되죠. 6은 여기 있으니까 안 되죠. 5는 안 되죠. 2는 있고 3 있고 4 있고 다 있네. 1밖에 안 되네. 그럼 이때의 비차집합 A는 1, 2, 3밖에 안 됩니다. 이거 작잖아요. 답이 안 됩니다. 5번 경우 1, 3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 해보니까 모순이에요. 모순. 안 되더라고요. 그럼 확실하게 아까 얘가 3, 4, 5가 정답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1, 3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3, 4, 12 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4가 오면 2가 있는 거고 12 오면 4가 있는 거죠. 근데 4, 4 뭐야? 친구를 만나느라 4, 4, 4 4가 중복되죠? 모순이에요.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될 수 있는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세 가지 중에 12가 정답이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최고 차의 개수가 1이고 서로 다른이 중요해요. 세 2차 방식 fxx, ahx가 2차입니다. 인수분해가 하나씩 이게 두 개씩 될 거예요. 자, 근데 가는 요렇게 곱했을 때 요걸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조금 혼란의 도가니에 빠질 수도 있는데 제가 1번 가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hx를 모르잖아요. x-a, x-b라고 해봐요. 그러면 fx 2차식 곱하기 gx 2차식 총 4차식이죠. 얘는 x-1에 x-a, x-b가 되겠죠. 근데 이 x-a는 얘 또는 얘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x-b도 얘 또는 얘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 선생님, x-b가 한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h랑 f가 같아지잖아요. 모순이에요. 한 곳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 hx를 x-a, x-b라고 한다면 fx랑 gx가 얘네들을 순서는 상관없어요. 나눠 가져야 돼요. 무조건. 괜찮아요? 그리고 목 qx가 붙겠죠. 자, 2번입니다. 무슨 말 인지 되겠습니까? 됐죠? 네. 근데 그러면 나머지 잠깐만요. 됐죠? 네. 맞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나를 적용시켜 볼게요. gx 곱하기 hx는 x-2에 fx라고 했는데 fx를 이렇게 하면 x-c라고 적을까요? 그러면 여기에 x-a, x-c, 그 다음에 qx, rx 이렇게 적겠죠. 얘 1차식이겠죠. 이것도 1차식이고 4차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hx가 뭐니까 x-a, x-b고 얘가 뭐가 들어가? x-b가 들어가 있죠. 하나는 모르겠고 이렇게 곱해진 게 이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x-a, x-c가 없어지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미안. x-a는 이렇게 날아가죠. 그 다음에 얘는 x-b의 제곱이 되고 b의 제곱이 되고 x-c는 누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x-c는 어디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 양쪽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얘가 나눠 가져야 되겠죠. gx가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까요? 얘가 x-d가 된다고요? 그럼 x-c는 누가 나눠요? 불가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x-c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나에서 있다 이가 나에서 물론 가에서도 해야 되는데 나에서 x-c랑 얘랑 날라갔잖아요. 그럼 얘는 x-b의 제곱이고 얘는 x-2가 되고 얘는 rx죠. 그러면 rx가 x-2가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얘 b가 2가 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b가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2를 적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가에서도 조금 더 할게요. 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 x-a, x-c고 gx는 뭐예요? x-2, x-c예요. 근데 얘는 a, b가 있는데 b가 2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렇게 두 개랑 요렇게 두 개 사라지는 건 아까 했죠. 그럼 x-c 하나 남았죠. 근데 얘는 x-1이랑 qx 1차씩 남았죠. 따라서 x-c는 x-1일 수밖에 없겠죠. c는 1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네. 그렇게 둔다면 지금 gx가 다 나왔거든요. fx는 하나만 모르고요. 요 hx도 뭐 하나만 모르고 a 하나만 구하면 다 끝나는 상황이라서 식 하나가 필요한데 여기 식 하나가 있죠? 계산하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3번입니다. 다 풀었어요. gx는 x-2가 되고 fx는 x-a, x-1이 되는데 지금 이 식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f의 마이너스 1 더하기 g의 마이너스 1이 18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f의 마이너스 1이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에 2, 3은 6이 되네. 6은 18이다. 그럼 얘 12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2a가 1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2a가 10이니까 a는 5가 되겠죠. 그럼 얘가 5로서 정확하게 정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다 나왔으니 4번 h0의 값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10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분 좀 까다로워요. 지금 5분 남았는데 정치기가 5분 만에 다 못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5분 만에 다 못해요. 그래도 15분 만에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른 하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데 경험적으로 풀어보시고 이런 문제도 있다. 그 다음에 연습을 해보세요. 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자, 2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정답률은 24%입니다. 그래도 객관식이니만큼 좀 많이 맞췄네요. 뭐 실제로 얼마나 풀어서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되고 역함수를 갖는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했으니까 x의 내 맘대로 x의 1번 x의 내 맘대로 f 인버스 x를 집어넣을게요. 뭐 다 성립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G 합성, F의 합성, F 인버스 X 는 맞나요? 네. 네? 가로 하나 더 했네. 는 F 인버스 X의 빼기 2가 되겠네요. 얘는 없어지죠? 그러니까 GX라고 하는 건 뭐예요? F 인버스 X의 빼기 2다. 일단 이거 하나 구해놨습니다. 하나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문제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좌표평면에서 y는 fx의 그래프는 직선 얘 k가 1보다 큰 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y는 fx라고 하는 뭐 몇 차식인지도 모르고 역함수만 존재하는 어떤 식에 대해서 kx와의 두 교점이 ab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두 교점이 A, B라는 것은 연립 후 실근의 개수가 두 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연립이 뭔데요? fx는 kx라고 두는 거고요. 얘의 두 실근이 A, B. 두 실근의 좌표가 ax 좌표 bx 이렇게 되는 거죠. A, B에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두근이 A, B는 아니고 A의 B의 x 좌표들이 되겠죠. 그 다음 k는 1보다 크고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두 점이 얘는. 근데 그 두 점은 있잖아요. 얘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2차 함수인지 모르겠어요. fx가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내 마음대로. 근데
좀 말이 안 맞나? 뭐 y는 fx 뭐 직선이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럼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게 a이고 이게 b다 지금 그 말이죠? 근데 원도 만난대요. 얘가 원 위에 있대요. 이렇게 원 위에 어떻게 그리지? 원 위에 있대요. 이렇게. 그 말은 이 fx랑 직선이랑 원이랑 다 똑같은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플러스 ab라고 하는 애는 x-13의 제곱 더하기 y-13의 제곱은 26 위의 점이므로 즉 세 함수 이거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fx라고 하는 식과 y는 kx라고 하는 식과 원의 교점이 A 좌표, B 좌표로 일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모르죠? 근데 얘는 그래도 알죠? 기울기가 K인 0,0을 지나는 직선. 얘도 알죠? 그럼 이 둘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얘를 구할 때. 모르는 거 가지고 어떻게 구해요? 맞죠?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그림 그리려고 해요. 아는 거 두 개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해요. 모르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하니? 원의 방정식 그렸습니다. 맞죠? 얘의 중심의 좌표는 13,13이고요. 반지름 R은 루트 26이에요. 자, 그 다음에 Y는 봐봐. 13,13이죠. Y는 1X죠. 근데 K가 크다 했죠.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게 Y는 KX가 됩니다. K가 1보다 큰, 기울기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그래서 만나는 이 두 점의 좌표를 AB라고 하죠. 지금 이 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AB의 길이가 2루트 13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2루트 13이라는 얘기는 이거 수선해봐야 내려서 딱 나오죠? 느낌이 오죠? 이 길이 같잖아요. 그럼 얘가 루트 13, 얘도 루트 13이 되겠네요. 그래서 2루트 13이 되는 거죠. 이거 얼마예요? 루트 26요. 이거 1대1대 루트 13인데? 45도 4분의 8 90도인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네요. 이 길이가 루트 13이라고? 그러면 이 길이로 뭐를 구할 수 있는데? K를 구할 수 있어요. 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얘다로요. 즉 괜찮아요? Y는 KX 그러니까 KX 빼기 Y는 좀 줬다. 13,13 사이의 거리 D가 루트 13이 돼야 되는 거. 얘는 공식 루트 K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집어넣어 13K 빼기 13 절대값이 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13으로 묶고 이거 날려버리면 루트가 남잖아요. 1은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루트 13의 절대값 K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겠죠. 요 넘기고 양면 제곱하겠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K제곱 플러스 1은 13의 K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아니죠. 쏘리. 제 제곱을 해야 되니까 13의 K-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K제곱 플러스 1은 13의 K의 제곱 마이너스 26K 플러스 13이 되고 12K의 제곱 인수가 되나 이거? 마이너스 26K 더하기 12는 0이다. 뭐 2로 나눠? 6K 제곱 마이너스 13K 플러스 6은 0이다. 인수가 되나 이게? 233 그러니까 2K 3K 3 2 마이너스 3 되겠네. 따라 K는 2분의 3이거나 이게 맞겠네요. 1보다 크니까 3분의 2 이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이 직선이 뭐가 된다? Y는 2분의 3X라고 하는 직선이 된다고요.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도 조금 까다로워요. 지금 여기까지 된 거거든요. 근데 1대까지 된 거고 x에 대해 2차 방정식 gx가 얘가 되는 모든 식은 x의 값을 차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gx가 k분의 x 빼기 2가 되는 모든 x의 값 알파 베타에 대해서 베타가 크다고 할 때 이 둘이의 차를 구하시오. 지금 이 문제를 구하는 건데 지금 안 쓴 게 뭐예요? 사실 얘 안 썼죠. 이 말은 안 썼어요. 그리고 F도 모르는데 G도 모르는데 지금 뭐 어떻게 뭘 하자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gx 대신에 위에서 f 인버스 마이너스 1에 있잖아요. 고칠게요. f 인버스 x 마이너스 2는 f로 가져가요. 그나마 g보다는 f를 좀 더 많이 알잖아요. 교점도 알고 그러니까요. 역수니까 3분의 2x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날라가죠. 그러면 f 인버스 x가 3분의 2x랑 같아지는 모든 x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차를 구하시죠.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못 구해요. 이걸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게 y는 이잖아요. 얘의 역함수 관계를로 다 바꿔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x랑 y랑 자리 바꾸려고요. 다시 얘기하면 y는 x에 다 대칭시켜서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왜냐면 이 상태로는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x는 3분의 2의 y고 모든 x 값이 아니라 y 값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x, y 다 자리 바꿨죠. 그리고 정리를 해봐요. y는 2분의 3x. 근데 y가 뭔데요? fx요. 맞죠? 역함수 취했으니까. 역함수니까 원래 함수 fx가 되는 게 맞잖아요. y라는 게 맞죠? fx는 2분의 3x랑 만나는 교점의 y 값이 알파 베타일 때 이 차를 구하시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절대가 아닌가? 어차피 크니까 절대가 안 해도 되겠네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말은 2분의 3x는 kx예요. 그러니까 fx랑 얘랑 만나는 두 교점은 a, b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럼 a, b의 y좌표의 차가 정답이라고요. 괜찮아요? 5번. 그러니까 결국 뭐를 구하라? a랑 b의 y좌표의 차를 구한 요 길이를 구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직선이 뭐예요? y는 3분의 2x죠? 2분의 3x죠? 그러니까 얘를 이 k라고 하면 얘는 3k가 되는 거잖아요. k 썼나? 아까? 썼네. 2l이라고 하면 3l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길이는 얼마인 게 나와 있어요? 2루트 13인 게 나와 있죠? 피타고라스 써서 이 2l하고 3l 구하면 답이에요. 피타고라스 쓰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4 곱하면 52는 4l의 제곱 더하기 9l의 제곱입니다. 13의 l의 제곱은 52가 됩니다. l의 제곱은 4가 되죠. l은 2가 됩니다. 따라서 6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답이다. 6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드백 하세요.